7위는 한소희입니다. 성형 미인들이 판치는 연예계에서 자연미를 앞세운 한소희는 단숨에 주연급 배우로 우뚝 서며 방송과 광고계의 러브콜을 받게 됐는데요. 2024년 3월 짧은 영상 하나가 공개되면서 대중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소희가 갑자기 정색하며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치는 장면이었는데요. 전후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해당 장소가 한소희가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주얼리 브랜드의 파티였다는 점에서 짜증스러운 태도가 과하지 않았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한편 한소희가 이혜리와 류준열 사이에 제3자로 개입했다는 소문이 팬들 사이에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여론은 분분하며 한 사람을 지지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목소리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대중의 비판은 한소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소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을 넘어 많은 이들은 그녀가 유망한 배우로서 연기력과 명성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사건이 의혹 수준에서 시작될 때 한소희는 자신과 류준열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단호한 스토리를 게시하며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갑자기 긴 글을 게시하며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이혜리에게 이성을 잃고 생각 없이 행동했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소희는 자신이 제3자가 아니며 류준열이 이미 독신 상태였을 때 그와 알아가기 시작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한소희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녀가 무례하고 섬세하지 못하게 행동한다고 느끼게 했으며, 항상 그녀를 지지해온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또한 한소희가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했습니다. MK 보도에 따르면 한소희가 자신의 연애 사실을 공개한 후 약 10만 명의 팔로워가 인스타그램을 언팔로우했습니다. 한소의 팬 탈퇴라는 키워드가 소셜미디어의 주요 토픽으로 떠올랐습니다. 악성 댓글의 공격을 받은 후 한소희는 자신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를 폐쇄했습니다. 6위는 고현정입니다. 2013년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 배우 최윤영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말에 대해 고현정은 "어린애들에게 배울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배울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넋놓고 사는 어른이면 애들을 통해서 뭘 배우는지라는 발언을 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리턴에서도 고현정에 대한 여러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촬영 중 담당 PD였던 주동민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드라마 주연 배우가 교체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리턴 당시 고현정은 오전 촬영은 안 한다며 12시간 이상 촬영하면 작업 안 한다는 등 자기 위주로 행동하여 PD와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주연 교체 사건으로 인해 과거의 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대물 촬영 때 제작진이 고현정의 연기 톤 때문에 재촬영을 요구하자 긴장한 고현정은 자신의 밴으로 돌아가 버렸고, 부랴부랴 당시 CP가 고현정을 설득하기 위해 밴의 문을 열고 있었는데 고현정이 밴을 출발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CP는 수미터를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갔지만 신고는커녕 고현정을 붙잡기 위해 빌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2년 고쇼에서는 관계자가 사전에 녹화가 길어진다며 고현정에게 전해달라고 했으나 매니저가 이를 고현정에게 전하지 않아 스태프와의 오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과 스태프가 고현정에게 재차 사과를 했음에도 방청객이 가득 찬 상황에서도 아랑곳 않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대 위에 있는 작가들을 세워놓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진행자 방에 들어가서까지 소리를 지르더니 심지어 재떨이를 PD에게 던지면서 "미친 X라는 말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8년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과 글에 따르면 고현정이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어들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내막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사진은 고현정이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촬영된 것으로, 글쓴이는 고현정 교수가 자주 지각하며 학생들을 데려가 술을 마시고 놀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에 담배를 피운 것인데, 고현정이 담배를 피운 곳은 흡연이 금지된 지하 강의실이었고 연기 교육을 위해 담배를 피우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기 중에 10회 이상 흡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화난 학부모의 항해 전화가 있었음에도 종강할 때까지 계속 담배를 피웠으며 담배로 항의한 사람에게는 과대표가 그냥 무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현정은 그녀의 불결한 성격과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2003년 고현정은 8년간 지옥 같은 생활을 마치고 대기업 정영진 마이너스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의 손자와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이혼 조건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 15억 원의 위자료를 받는 대신 그녀는 두 자녀와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조건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 여배우는 전 남편으로부터 15억 원의 위자료를 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삼성 가문에 의해 자녀와의 만남이 금지되자 고현정은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일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자녀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5위는 김세론입니다. 2023년 4월 4일 김세론이 자정의 바에서 카드게임을 하며 노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김세론은 간단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자정경 그녀는 맥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목격자는 김세론이 약 3시간 동안 바에서 카드게임을 하다가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세론과 함께 카드게임을 한 사람들은 주로 남성이었습니다. 바 주인은 이 게임이 불법 도박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플레이어들이 칩으로 이기면 바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22년 말 김세론의 매니지먼트 회사는 누즈일과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세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바에서 카드게임을 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많은 이들이 분노를 표했습니다. 스캔들 후 자숙해야 할 시기에 법정에 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배우가 카드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2022년 5월 김세론은 서울 강남구 학동교차로 근처에서 음주운전으로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정차하지 않고 도주했으나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김세론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로 기준인 0.08%를 초과했습니다. 변압기 파손으로 인해 해당 지역은 4시간 이상 정전되어 교통신호등이 멈추고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스캔들로 인해 2022년 3월 8일 김세론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사는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7%로 매우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사고 후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져 그녀에게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그녀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5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김세론은 사과문을 게재하고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정과 사업체에 대한 배상을 약속했지만 대중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배우는 2022년 5월부터 활동을 중단하고 여러 브랜드로부터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수백만 달러의 배상 책임에 직면했습니다. 3위는 배우 윤진이입니다. 배우 윤진이는 과거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인내하리라는 역을 맡아 한순간 벼락스타가 되며 이른바 연예인병에 걸렸습니다. 그녀를 스타로 만들어준 신사의 품격 종혁과의 인터뷰에서 인성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들어설 때부터 인사는커녕 오만상을 찌푸리며 사람들이 면전에 서 있는데도 매니저에게 에어컨 꺼, 춥다라고 따지는 등 신인으로서 경솔하고 매니저에 대한 예의도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터뷰 내내 윤진이는 신경질적인 태도를 일관하며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기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연예인병에 걸린 것인지 자신이 신인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인지 다음 작품의 남자 배우를 자기 입맛대로 고르려고 하며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라고 언급해 촬영 관계자들에게 불쾌감을 줬습니다. 그렇게 반짝 떠서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본인이 이미지를 깎아버린 탓에 관계자들에게 찍힌 뒤부터는 주변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눈들이 차가워졌습니다. 게다가 업소녀 출신이라는 루머에 휘말리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7년이 지난 후 그녀는 그동안 마음고생을 꽤나 했던 것인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아무것도 모를 때였으며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인사를 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다며 과거 오만했던 것에 사과했습니다. 쓴 비판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다행입니다. 3위는 서예지입니다. 이어서 서예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녀는 당시 사회지의 연인이었던 김정현의 태도 논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시간의 제작 발표의 날 상대 배우인 서연에게 딱딱하게 행동하던 김정현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촬영 현장에서 섭씨 장애와 과몰입을 핑계로 대본 전면 수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스킨십과 러브라인을 피하는 등 작가와 PD, 상대 배우에게 피해를 주었고 김정현의 프로답지 못한 태도와 인성 논란이 모두 서예지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와 연인이던 서예지는 다른 이성에게 딱딱하게 굴라고 지시하며 상대 배우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스태프들에게 인사하지 말라고 시켰습니다. 김정현에게는 딱딱하게 행동하라고 하며 스킨십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했는지 말하지 말라고 가스라이팅하듯 조정했습니다. 결국 김정현은 함께 일하던 감독, 스태프, 상대 배우에게 피해를 주다가 중도 하차하게 되었고 이 일명 딱딱한 스캔들로 인해 서예지의 인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꼬가 트이자 곧 서예지의 과거 인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기된 의혹은 그녀의 학창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의 모 중학교 재학 당시 친구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뺏으며 학교 폭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폭로자는 서예지에게 애들 앞에서 싸대기 맞고 날아갔던 땡땡이도 애기 엄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예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들을 물건처럼 대했다고 하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끝난 뒤 졸업식 날 쌍수하고 등장한 후부터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친구들은 모두 애기 엄마가 되어 그녀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촬영장에서의 갑질에 대한 제보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태프에게 욕은 기본이고 차에서 흡연하여 간접 흡연 피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담배 심부름에서 작은 실수가 있으면 면전에서 담배 연기를 뱉으며 혼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녀 취급을 당하고 사람 취급이 아닌 개돼지 취급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예지가 기분이 안 좋으면 스태프들도 굶어야 했고 스태프의 휴대폰 검사까지 했으며 휴대폰 배경화면을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진으로 바꾸라고 강제로 요구하고 자신의 팬카페에 가입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 스태프는 이렇게 많이 바뀌는 연예인은 난생 처음 봤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영화에서 서예지가 김재욱을 옆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미리 맞춰놓은 동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중앙선을 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버스를 보고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본인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며 진짜 죽을 뻔했던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감독과 상대 배우를 놀라게 했다는 사실에 피할까지 느꼈다고 하니 큰 사고가 날 뻔했음에도 오히려 희열을 느꼈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2위는 구혜선입니다. 구혜선은 허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과거 사극에서 서클렌즈를 끼고 연기했는데 고증을 요하는 사극의 서클렌즈는 어울리지 않지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서클렌즈를 썼다고 밝혔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쓴 렌즈는 서클렌즈가 아니라 시야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렌즈라고 해명했습니다. 웃긴 건 그런 렌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자신이 머리 부상을 입었을 때도 일전에 검사했을 때 내 사진을 찍었는데 운해가 자네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크다. 그래서 그런지 예술 쪽에 적성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유화 그림으로 예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고 밝히며 사립학교에서 떨어진 이유가 재정적인 면 때문이라고 언급했으나 이 또한 거짓말로 예고 시험에서는 유화를 그리지 않으며 떨어진 이유조차 사실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과거부터 허언증 논란으로 말이 많던 구혜선은 안재영과 이혼하면서 다시 한번 인성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혼 과정 중 폭로 수준의 깎아내림으로 안재현의 이미지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는데 부부간의 카톡을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만 캡처해 SNS에 올리고 안재현이 외도를 했다며 대중에게 난도질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부부간의 애정 싸움과 다툼, 화해하기를 반복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그의 주장한 외도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의 성격 차이로 이혼까지 갔지만 구에서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려버려 안재현은 그야말로 국민 역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구혜선이 방송 활동을 지속하는 동안 안재현은 2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정작 구혜선은 그 사이에 연애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방송에서 세상의 반은 남자고 널린 게 남자다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연애 중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네요. 1위는 신은경입니다. 신은경은 악역 연기가 그야말로 찰떡인 배우입니다. 신은경은 1996년 무면허 음주 뺑소니라는 3단 콤보를 저지르는 만행을 저질렀으나 본인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가장이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법정에서 실신하는 등 눈물 공세로 석방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나올 법한 막장 장면 같네요. 사실상 자숙 기간도 없이 바로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무려 1억 1130만 원 상당의 옷을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구입하고 잠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이었기에 미국에서 외상 결제를 해준 직원 어씨는 결국 현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몸만 회수했고 변제 금액을 제외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친환경 대신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신은경은 드라마가 무산되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이라며 직원과 잘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직원에게 힘내라고 격려도 받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어이없어하며 수천만 원대의 채무가 괜찮다고 한 게 말이 되냐? 아픈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웃길래 힘내라고 한 거다라며 황당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아픈 아이도 사실 그녀가 직접 키우고 있지는 않은데 힐링 캠프 출연 당시에도 자신이 뇌수종에 걸린 아들을 직접 키우는 것처럼 말했으나 양육권만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8살 때 고령의 친할머니, 즉 전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8년 동안 한 번도 아이를 보러 간 게 전부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 시어머니가 말하길 양육비도 본인이 아닌 소속사에서 보내왔고 그마저 장애 알을 키우는 데는 부족해 폐물까지 팔아 수술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신은경은 반박하였고 많은 이들이 긴가민가할 즈음 전 매니저가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하게 됩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은경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할머니 말이 맞다며 신은경은 시어머니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신은경은 허언증이 있어 본인이 계속 말하다 보면 진실인 줄 알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은경은 모성애가 없는 사람이라며 고양이 6마리를 키우는데 자기 아이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후 전 남편의 빚을 갚느라 힘들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아들 방치 논란을 해명할 때도 역시 전 남편의 빚 2억 원을 아직 다 갚지 못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기획사 시어머니, 전 남편 친구 등 수많은 이들이 이후 증언하길 신은경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전 남편의 빚은 신은경과 무관하게 이미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신은경은 전 소속사에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실업 상태에서 9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한 해에만 2억 원 정도를 들여 해외여행을 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란에도 잠시 활동을 중단하더니 복귀하여 다시 활발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그녀. 여러 논란에도 속 시원한 사과나 해명은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과거에 괜히 학력 위조를 했다가 망신만 당한 연예인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윤석화입니다. 1975년 데뷔하여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배우 윤석화. 그녀는 연극계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며 지금까지 견고하게 자신의 연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그녀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자신은 이화여대를 다니지 않았고 고해성사를 하기까지 30년의 세월이 걸렸으며 부끄럽고 용서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 윤석화는 1974년 이화여대 생활미술과에 입학해
1975년 민중국 땅굴 맛으로 무대에 선 뒤 연극의 매력에 빠져 자퇴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요. 윤석화는 이화여대에 입학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강을 했다는 사실도 추후에 밝혔습니다. 1974년 당시 해당 학교에 다니던 친구가 있었고 도강까지 하며 자주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으면 신입생 환영회에서 노래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음악평론가 2000년 시에 눈에 띄었고 자신이 이 대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30년을 이어온 것인데요. 그녀가 고백을 했을 당시 문화계에서는 대대적으로 학력 위조와 관련한 스캔들이 연이어지며 윤석화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용기를 내어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시절 철없이 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전 그녀의 행동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연극계에서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속으로 너희는 공부 못해서 드라마 센터 같은 곳에서 일하겠지. 그래도 나는 이 대 출신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모자라 취재온 기자가 이대를 졸업했다고 하면 후배라고 챙기고 심지어 동문 자격으로 이대 채플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3위는 최화정입니다. 최화정 61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뱀파이어 같은 에너지와 함께 당차고 쾌활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채화다. 그러나 2007년 신정아 게이트를 시작으로 학력 검증이라는 후폭풍이 밀려들 당시 그녀 역시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학력 위조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진명여고, 레졸 앞에 선명여대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화정은 1979년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던 과정에서 당시 친분이 있던 상명여대 교무처장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청강생으로 학교를 다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화정은 오랜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 재학 중인 것처럼 꾸미게 되었는데요. 실제 그녀는 그동안 본인이 상명대 출신이라 말하며 여러 책과 인터뷰에서도 상명대를 졸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명대 후배들에게 특강을 진행하고 동문 행사에도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기사가 터지고 그녀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죄송하다고, 저의 어리석음이 부끄럽고 저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오해해주기를 바랐다고 눈물 섞인 사과를 했습니다. 이어 프로필을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이 큰 과오였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 DJ 최화정의 멘트가 담긴 라디오 방송은 이 시간 내내 음악만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2위는 최수종입니다. 국내 사극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최수종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연예계 대표 애처가 이미지로 많은 대중들에게 호감과 선망의 대상인데요. 그렇다면 그에게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학력 위조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그는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한국의 대무역학과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이력서뿐만 아니라 자서전 등에는 외대 학창 시절에 대해 써놓기도 하는 등 본인이 직접 외대 출신이라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자랑스런 외대 동문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강연까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알고 보니 매니저의 실수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당시 대중들은 최수종의 변명에 많은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대명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의 대무역학과에 합격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무역학과에 합격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매니저가 진짜 프로필에 올렸고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수종은 외대를 마치고 콜로라도 대학교 덴버 캠퍼스 마케팅학과 3년 수료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 그는 콜로라도 대학교가 아닌 콜로라도에 있는 포트모건 칼리지를 1년간 다녔지만 외대 문제는 가려져 조용히 있었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과연 그가 외대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해진 상황에서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최수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사람이 합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최수종은 모든 이력에서 왜곡된 학력을 지웠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며 대학 졸업장을 받아냈습니다. 1위는 장미희입니다.
정윤이, 유지인과 함께 1970년대를 대표하는 2세대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명인 장미. 그녀는 특유의 고급스럽고 나른한 분위기와 카리스마로 많은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1세대를 풍미한 배우이다 보니 많은 스캔들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심지어 학력 위조로 2번이나 대중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는데요. 데뷔 초 그녀는 협상여상을 졸업했으며 이후 이화여고 졸업 후 건국대 의상학과에 입학했다고 이야기했으나 거짓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잠잠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장충여고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호손대 교육학과 졸업, 명지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가 졸업한 학교는 협상여자상업고등학교입니다. 장미희가 졸업했다고 주장한 장충여고는 설립한 지 1년 만에 사라졌기 때문에 졸업생이 있을 수 없었고 동국대에는 입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왔다는 미국의 대학은 해외 귀인증 대학으로 대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당시 장미희는 명지전문대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미희가 교수 임용 당시 명지대 교육대학원에서 받은 척을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장미희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첫 임용 시기인 1998년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후 재임용 당시에는 학력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논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드라마에 복귀하며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았지만 별다른 사과 없이 꿋꿋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눈 가리고 아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수기로 작성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독보적인 분야에서 능력을 뽐낸다면 굳이 학력이 중요할까요? 어차피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이없는 발언으로 한순간에 무개념 돼버린 여자 연예인 TOP3.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불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곤 합니다. 특히 주목받는 연예인들의 경우 논란이 더 쉽게 번지고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논란에 휩싸이면 곧바로 사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SNS에 지나친 행동을 올려 비난받은 연예인 탑3를 소개하겠습니다. 3위는 옥주현입니다. 옥주현은 2010년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4년 전인 2006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사진이 원인이었습니다. 2006년에 옥주현은 미니홈피에 3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운전 중 통화하는 모습과 고속도로 위에서 창밖으로 얼굴을 내민 모습이 담겨 있었죠. 당시 옥주현과 지인들은 차 2대로 이동 중이었으며 상반신까지 차창 밖으로 나와 있는 위험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주변 차량도 많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죠. 옥주현은 고속도로에서도 우리는 너무 즐거웠어. 앞뒤로 이동하며 사진도 찍고라는 멘트와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4년 후인 2010년에 한 기자가 이 사진을 기사화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옥주현은 이에 대해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녀는 자신의 SNS에 누구 탓하겠나, 다 내 업보다. 배가 고프지만 냉장고를 열지 않겠다. 욕으로 배를 채우겠다라는 글을 남기며 비난에 대한 불쾌함을 표했습니다. 옥주현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네티즌들은 2가지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사화한 기자를 비판하는 쪽과 잘못된 행동은 과거일지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그녀의 태도를 비난하는 쪽이었죠. 아무리 장난이라도 위험한 행동과 교통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 비난받는지 모르겠다는 태도, 과연 과거는 과거일 뿐일까요? SNS의 지나친 자랑은 자제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위는 이한희입니다. 이한희는 2006년 제50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으로 선발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서울대학교 출신의 엘리트였지만 가야금 연주자이자 서울대학교 졸업생인 언니와 어머니 그리고 국정원 2차장 출신의 아버지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외삼촌 등 탄탄한 집안 배경으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한이 역시 삶에서 잊고 싶은 실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미스코리아에 당선된 2006년 이한이는 당시 유행하던 미니홈피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헬스장 탈의실에서 동료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경에 탈의실을 이용 중이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해당 인물들이 옷을 입지 않은 상태라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한이는 이후 사진을 삭제하며 의도치 않게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라는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탈의실에서 사진을 찍은 건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수영장 탈의실이나 패션쇼 대기실 등에서 찍은 셀카에서 다른 사람들이 배경에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람, 옷을 갈아입는 사람 등 개인적인 공간을 이용 중인 사람들이 배경에 노출되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의도한 행동은 아니었겠지만 부주의한 행동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 셈이죠. 이 사건 이후 이한이는 한때 호감도 높은 연예인이었으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오랫동안 탈의실 사진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이는 이후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올라가고 유명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한 번의 실수는 쉽게 잊히지 않고 평생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SNS에 사진을 게시할 때는 신중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위는 배우 이채영입니다. 이채영은 2007년 드라마로 데뷔하며 큰 키와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주목받았습니다. 2010년 서울 드라마 어워즈 레드카펫에서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며 다시 화제가 되었죠. 이후 여러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며 점차 인지도를 높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에 이채영은 미국 여행 중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채영은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현지인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올린 것이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운전하지 않고 올 수 있는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핑크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띄었다. 내 폰은 갤럭시 노트인데 사진이 날씬하게 나왔네. 그냥 나갈까? 서울 가면 10kg 빼야겠다. 몰래 찍어서 미안해요. 동기부여 고마워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외국인 여성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찍고 뚱뚱한 사람을 비하하는 듯한 글을 남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타인의 모습을 몰래 찍어 SNS에 게시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채영은 경솔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겠습니다라는 짧은 사과문을 남기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된 사진은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채영은 또다시 사진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이번에는 홍콩 여행 중 외제차 보닛 위에 누워 찍은 사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을 지인이 찍어준 것으로 보였으며 사진과 함께 진상을 부렸다. 뭐 어때 한국도 아닌데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외국이니까 괜찮다는 태도였던 걸까요? 그녀는 사진에 댓글을 단 지인들에게 더 자극적인 사진은 따로 보내주겠다고 답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분별한 사진을 올린 이채영은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채영은 공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진과 글을 거리낌 없이 게시한 것입니다. 최근에도 SNS에 올린 사진과 글로 논란이 되는 연예인들이 많은데요. 사진과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